예, 안녕하세요. MC 염소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완전 봄날이죠. 아직 바람은 좀 불고 좀 날씨가 쌀쌀한데 그래도 좀 날씨가 좋습니다. 이럴 때는 염소들한테 좋은가? 날씨가 좋죠. 예, 따뜻하면은 사람도 그렇고 동물한테도 좋아요. 좋은데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염소와 사람과 이런 동물들한테 좋다. 그러면 기생충한테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절이 오면 기생충 그 구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제 방송 전에 보면 그 화학 테러 뭐 이렇게 해갖고 제가 농담조로 제목을 달았는데 그 녹색 그 분무기로 이렇게 해갖고 녹색 그 증기 같은 거를 이렇게 뿌려요. 고압으로. 예, 그게 이제 그런 기생충을 잡아주는 천연 소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는 그 기생충 방제에 있어서는 진짜 강조를 뭐 10번 해도 진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헤어볼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저희 농장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염소를 키우는 농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흔히 나오지만 이게 헤어볼인지 아닌지 모르고 갑자기 죽었네, 뭐 치료가 안 돼서 죽었네 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 그런 것들이 헤어볼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농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부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좀 미흡하고, 솔직히 염소 키우면서 그냥 사료 주고 밥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 대가리가 꼈네. 그렇게 하는데 막 해부까지 해가면서 막 피를 봐가면서까지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험이라고 하면 많이 그만큼 죽였다는 얘기겠죠. 많이 죽여보고 왜 이럴까, 이게 왜 죽을까 많이 고민을 해서 얻어낸 결론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계속 이제 발전해가는 농장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 보고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밝혀진 저희들이 헤어볼은 이래서 나오고 헤어볼은 이런 증상이 있고 헤어볼은 치료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에 대한 답을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놈은 살아있지만 헤어볼이에요. 왜 헤어볼이냐, 지금 저 뒤에 보면 설사 흔적이 굉장히 많죠. 설사를 계속했어요.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치료가 안 되고 저희가 젖을 먹이는 새끼, 요놈도 보면 요놈도 헤어볼이에요. 왜냐면은 이놈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계속 하는데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헤어볼인 줄 아냐? 그거는 여기 위에서 요 부분, 요런 배 양쪽 부분을 두 손으로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보면 말랑말랑, 그러니까 탱글탱글한 공 같은 게 만져지거든요. 그거는 제가 정확한 그 부위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콩팥 같거든요. 예, 콩팥이 만져져요. 그런데 콩팥이 아닌 뭔가 동글동글 하면서 콩팥 크기는 아닌데 뭔가 탄력은 없고 좀 딱딱하거나 눌렀을 때 들어가는 공 모양이다. 그런 경우는 헤어볼이에요. 그리고 헤어볼인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이런 여기 배 조 부분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젖을 먹거나 사료를 많이 먹으면 배가 이렇게 좀 빵빵하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근데 그런 헤어볼 애들은 움푹 들어가 있어요. 패여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호흡이 좀 뭐랄까, 호흡기가 온 것처럼 괜히 운동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숨이 가빠요. 콧구멍을 벌렁벌렁거리면서 숨을 쉬어요. 그리고 오늘 저 새끼가 한 마리 폐사됐는데
이 녀석을 얘기를 하려고 제가 찍었어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설사 계속했었고, 어느 순간 설사는 멎었지만 배가 쑥 들어갔고, 그리고 호흡이 불안정하고, 그런 모든 증상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만져보면 헤어볼이 만져져요, 이놈은. 그래서 결국에는 폐사로 이어진다는 거. 폐사로 이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하냐?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외과적인 시술만이 정답이죠. 그렇다면 치료가 안 된다고 봐야겠죠. 저희 뭐 농장마다 뭐 내시경 장비로 해갖고 잘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축산을 하는 농장은 치료보다는 예방이다 라는 말을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축산을 한지 이제 3년, 이제 4년 차가 되는데, 이제서야 진짜 치료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헤어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름 구상을 한 게, 이렇게 바닥에다가 그냥 먹을 풀을 다 던져줘요. 그냥 바닥에 깔아줘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 얘네들이 지금 털갈이 시즌, 뭐 3월, 4월 요때 털갈이 시즌이 오면 어미들이나 이런 염소들 몸에 털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그 잔털들이 몸에 엄청 달라붙어 있는데, 그거를 새끼들이 뜯어먹거나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걸 많이 주워 먹어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효과를 좀 본 것 같아요. 이 바닥에다 던져주는 풀 때문에. 왜냐면 풀이 같이 들어가면 털하고, 그러면은 털이 엉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더라도 이제 배설을 하겠죠. 근데 이제 진짜 죽자고 막 어미 몸에 있는 털을 막 뜯어먹는, 아까 죽어있는 놈이나 헤어볼 증상이 있는 애들, 그 몇 마리들은 작년에 비하면은 한 10%? 한 20% 수준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한 10마리 죽었다면 지금은 한 2마리 정도 헤어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요것도 저희가 이거 어떻게 예방을 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올해 새끼 폐사가 좀 많았어요. 작년이나 여태까지에 비해서. 그런 것을 같이 놓고 보니까 저희가 그 임신 중독이나 뭐 장독혈증이라든가 요런 것을 감안해서 사료량 조절을 좀 했는데, 그 사료량이 좀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저희는 계속 성장해가는 농장이기 때문에 이런 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그래서 뭐 농장을 10년 하셨던 분들도 보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었더라 해갖고 막 뭐 바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 소나 돼지처럼 이게 시스템화 되지 않았어요, 염소가.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학문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 뭐 정부 주도 차원에서의 뭐 그런 교육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농장주들이 직접 몸으로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찾은 가설은 뭐냐, 이 새끼들이 괜히 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고 다른 거 엄한 거를 입에 댄다 라고 하는 거는 어미젖이 부족하다 라고 또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미젖이 좋거나 이런 풍부한 그런 어미의 새끼들은 헤어볼이 잘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칸 안에서도 보면 저쪽 이 흑염소 요 칸 새끼들은 더 밀식이고 더 많은 새끼들이 들어가 있는데 헤어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한 마리도 안 나왔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 근데 이 칸과 이 칸에서는 지금 저렇게 헤어볼이 한 2~3마리씩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어미젖이 뭔가 다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 흑염소 얘네들은 누비안 계통의 염소의
그 혈들이 많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젖이 좋아요. 어미들이 젖이 좋은데 아무래도 유색들은 그런 쪽보다는 보호 쪽에 혈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젖양 부분에서 아마 좀 부족할 거예요. 더군다나 사료량 자체도 적었다면 그게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료량을 과감하게 젖먹이들 있는 칸에서는 과감하게 대폭 증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설로 해서 결과를 보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나서 헤어볼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